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이번 주에 재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대로 혹은 뭐 파트 나눠서 이렇게 재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재택입니다. 속마음으로는 이제 뭐 찾아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또 아무 컨택 포인트 없이 그냥 기다리고 계실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또 무작정 실수만은 없어서 방송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많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 선택인가? 혹은 다른 사람들은 뭐 플러스 났다는데 나는 왜 마이너스일까? 불안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만 근데 제가 무소식이면 불안하고 또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번 또 들락날락 하시겠죠, 방송에. 전혀 그럴 필요 없고요. 일단 다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잠깐 동안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고, 과연 어떤 것들이 변했고, 변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해서 큰 틀로 나눠서 설명드릴 테니까, 좀 냉철함을 잃지 않으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때 되면 다 오르고, 매매일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샀다가 팔고 나서 한참 후에 다시 돌이켜보면 성급하게 했다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일찍 팔았으면, 혹은 좀 늦게 팔았으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그래서 늘 보면 좀, 아쉬웠던 매매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늘 급했거든요. 좀 더 기다렸으면 될 건데.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느긋하게 지켜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이크가 작다고 혹은 마이크가 잘 안 된다고 이제 자꾸 어, 불만을 들어서 좀 신경을 썼는데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셋째 주까지 흐름을 보면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탈되는 것들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비퍼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종목들을 좀 나눠보자라는 내용이었고요. 매도세가 계속해서 매도세가 전환되고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는 지속되는 흐름입니다. 기관도 매도 차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오늘도 역시 기관들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플러스 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주요 대형주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오늘 봤더니 저도 집에서 보니까 정보는 한정적이에요. 근데 많은 증권사들이 SK 하이닉스 쪽에 무게를 실어서 삼성전자에 8만 원, 저희가 삼성전자 8만 원 한창 6만 원에서 뭐 8만 원 찍고 올라가고 할 때 언제 팔아야 되느냐 했을 때는 올라갈 때는 내비두고 팔 때는 8만 원 이하에서는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뭐 그런 저는 그때 뭐제 생각대로 말씀드렸던 건데 현재로서 주요 대형 증권사 레포트들을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하이닉스가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SDI보다는 NG 이노텍을 더 선호하고 있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때 예상치를 크게 지표들이 상승하면서 역설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려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상승했던 부분,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외국인 흐름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외국인이 매도세로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랑 좀 포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슬라 전량 매도했다는 공시에 있었고, 뭐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 발언, 그리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았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시장이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월화까지 흐름을 오늘 이제 집에서 멀리서 지켜본 바로는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변했냐, 혹은 어떤 부분들이 변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에요. 뭐 뉴스를 보면 정치적인 뉴스도 있지만 비트코인 관련된 거, 그리고 주식 시장에 관련된 거, 부동산 관련된 거 보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좀 주식에 대한 좋은 얘기나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외국인들은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죠. 그래서 수급이 이탈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초대형주 위주로. 그래서 지수가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수가 3000을 이런 상태에서 무너진다면 조금 사이클이 길어질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어떠한 위협이 오더라도 3000선은 지켜냈었거든요. 그래서 3000선이 무너진다고 보진 않지만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일단은 그 상황을 좀 엄중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즉 어, 아쉽지만 마이너스라도 좀 손절을 하고 기다려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행동 지침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3000 무너졌을 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아유 이거 진짜 더 사야 되나? 혹은 못 팔겠으니까 지켜보자 오를 때까지.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옛날에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옛날에 자신을 돌이켜 보면 주요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해서 지켜보는 경향들이 많았을 겁니다. 올라오겠지. 그러다가 이제 2900, 2800, 2700, 2600까지 심하게 무너지면 그때서야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일 경우에는 일단은 다시 사더라도 매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딱 SDI가 그 짝이었는데요. 글쎄 레포트가 언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제 SDI에서 이노텍으로 갈아탄다라는 레포트를 전 못 봤었는데 이게 일요일 날 나왔더라고요. 삼성증권에서. 그래서 오늘 SDI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보면은 주요 지지선을 이렇게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지지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이탈했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매도 사인이 맞는 건데 오늘 저도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못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늦게 받고 비중도 생각보다 크고 어영부영 하다가 못 팔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꼭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 작은 종목 하나로는 실패했더라도 지수가 위협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잡주는 상관없어요. 소형주사는 상관없고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변하지 않는 것은 어쨌든 경기 회복 기대감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보여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 말고 백신이 보급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세계적인 공황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봤을 때 결국엔 이 소비가 폭발하는 시점이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경기 회복 기대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도 있었고 증시가 랠리를 펼치던 이 시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 다만 변한 거는 금리 상승 기조 마찬가지죠. 지금 어느 때보다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거세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상승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율도 크게 변하지 않고 1,100원 수준에서 유지 혹은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 웬만한 종목들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다 올라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흐름인데 증시 랠리만 주춤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았는데 증시의 흐름만 변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관건이고 3천선만 지켜준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탄력받았던 증시 흐름이 잠시 주춤할 수는 있어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에 대한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루하루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주식 하시지 마시고 대형주 위주의 포트를 꾸리되 너무 대형주만 있으면 또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큰 돈을. 그래서 연간 포트에 대한 수익률을 5%에서 최근 원래는 제가 10%로 말씀드리지만 한 15%에서 20%까지 봤을 때 여기 포트에서 5%에서 한 5%에서 한 7% 정도 수익 내주고 나머지에서 알파로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변하지 않는 펀더멘털의 대형주를 바탕으로 두고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있네요. 예를 들면 이노베이션이나 미포더선, 카카오나 물산, 현대모비스, 호텔신라, 강원랜드 같은 걸로 시장의 흐름에 혹은 사이클에 따라서 종목의 수익을 내가 생각한 대로 수익을 내면서 1년 동안 주식하면은 얼마나 이제 재밌고 좀 발전이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물론 무조건 대형주만 하거나 무조건 잡주만 하면 한두 번은 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대형주는 사실
빠져도 크게 신경 안 쓰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주식하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한 번도 안 사보신 분 진짜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포트 가져가고 좀 나머지 부분들로 역동적으로 주식을 하면은 사실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횡보장에서도요. 아무튼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 잠시 변했던 부분들은 이 부분이고, 어쨌든 3월에 있을 FOMC 앞두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좀 기본적으로 멘탈을 좀 잡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기대감에 대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종목은 결국에 IT예요. 지금 뭐 삼성전자가 8만 원 언저리에서 또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은 8만 원 밑으로 되면은 또 이제 손해가 막심하겠죠. 네, 6만 원대, 7만 원대 사셨던 분들 혹은 외국인들은 사실 뭐 크게 걱정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경기 회복 기대감이나 금리에 대한 안정세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면역이 생긴 때에는 결국에 대형주 위주로 가장 먼저 올라올 테고요. 결국에는 다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나 SDI, 이노텍 같은 대형주 위주로 증시를 이끌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큰 흐름 자체는 시장의 이 금리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면역이 생길 때쯤이면 또 다시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는 종목들로 저는 이 중에서 돈만 있으면 전부 다 한 몇 억씩 넣고 싶어요. 일단 포트질러 강원랜드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물산 지분 구조에 있어서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물산,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이노션, 뭐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뭐 좀 지루할 때 됐는데 어쨌든 이노션,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SK이노베이션. 현대미포조선도 참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친한 동생 주식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던 동생이 오늘 주변에 다 주식을 하는데 이제 나만 안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다.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현대인프로선을 줬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10년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신경 안 쓰고 묻어두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진짜 얼마나 올라올 건데 라고 봤을 때 미국 증시와 비슷한 유사한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국 증시 실적 회복이 어쨌든 2020년 대비해서 21년에는 나빠질래 나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에 있어서 당장 하루아침에 이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가 뭐 6억에서 10, 뭐 13억 할 때까지 2, 3년 걸렸잖아요. 맨날 맨날 몇 천만 원씩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2배, 3배 오를 때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오를 거라는 생각 자체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힘든 길을 걷는 거고, 저도 요새는 워낙 이제 손님들이 많고 신규로 오시는 분도 많고 성향도 다양하고 같이 합을 맞춰본 경험도 없으니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히려 손님이 많이 없는 직원들한테 양보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러면 왜냐하면 돈을 벌기도 힘들어요. 저도 돈 벌기 힘들고. 손님이 돈을 벌어야 저도 이제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인데 이러면 서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면 이제 웬만하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쁜 뜻은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10년 봤을 때 매매 횟수랑 저는 이제 그 직업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회전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5%에서 10%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힘들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헛소리 그만하고요. 자, 외국인 수급이 회복되는 부분이 관건입니다. 지금 일단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시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고 그렇지만 글로벌 동조화 부분이 있었고 우려할 부분은 아직 금리 결정에 대한 시장의 우려만 있을 뿐 또 구체적인 액션에 대해서는 어, 미국 정부의 그 통제력이 워낙 강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지도부가 금리 인상을 할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흔들릴 때마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결국에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밖에 없거든요.
자, 물가가 어쨌든 문제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좋아요. 물가가 오르는 것을 지금 어, 우려해서 결국 금리를 올려서 좀 실질 물가를 좀 맞춰보자라는 내용인데, WTI가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작년에 60달러로 유지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193%, 4월 대비 4월은 200%, 60달러 유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현재 시점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어쨌든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금리가 먼저 올라가고, 결국에는 채권 금리 따라서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고, 결국에는 물가 상승이 있을 텐데, 어, 작년에 워낙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유가가 유지만 하더라도 물가가 올라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실질적으로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일단 이 금리를 잘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는 좀 주식을 잠시 접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금리 올라도 크게 신경 안 쓰는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해야 될 거고, 이 시점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당장은 아니다. 당장은 주식시장 떠나는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를 당장 안 올릴 거니까 너무 우려하지 말자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도 비슷해요. 지금 계속해서 아무 주식 실적이 견고하게 회복되고 금리에 대한 이슈가 없을 때 막 완만하게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잠깐 주춤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 역시 뭐 기술주 특성적인 게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유럽도 1% 정도 하락하면서 현재 지금 7시 반인데 7시 반. 장 열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될 만한 수준은 아니고 하루의 변동폭 내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일본도 0.1% 하락하면서 오늘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오픈하고 나서 급등했다가 일단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했어요. 그래서 0.17% 하락하고 있는데, 음,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저도 아직 뭐 깊이 고민을 해봐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올랐다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고, 한국 시장은 3070, 3000선을 잘 유지해줘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하고 있는 장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제포트는 사실 힘을 못 쓰는 게 사실입니다. 2월달 있어서 뭐 거의 현상 유지하면서 그 외에 기타 종목들 들인 것들 때문에 현상 유지를 포트 전체로는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비중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벌지도 않고 하는 2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수급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저도 계속 24시간 아니 아침부터 저녁 점심 3시 반까지 계속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서 결국 뒤늦은 데이터로만 판단하고 있는 거라서 정확히 흐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기전자 업종의 많은 매도세, 그리고 저희 개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의 매수, 서비스 업종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두 가지죠. 대형주로 다시 오느냐, 아니면 이제 기타 종목으로 수급이 가느냐. 정확히 판단 안 돼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쓰려다가 그냥 저도 어떻게 될지 방향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고. 근데 수급을 보면 어쨌든 이 외국인의 오늘 수급을 봐서는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삼성전자, LG화학, SDI, 전자, 셀트리온. 시총 상위에 있는 대형주들을 대부분 매도하면서 좀 포지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이 종목들이 아래로 꽂으려고 하고, 여기서 이제 옥석을 찾아야 되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오르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가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이 철강주는 확실히 수급을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밀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갖고 있는 이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고,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이 파라다이스와 하나투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호텔신라는 없지만 어, 분명히 이제
아까 옵션 1번이 아니라 2번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듯한 오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듯한 모습이에요. 자, 종목 좀 볼게요. 그래서 저도 뭐 새롭게 이슈 추가된 종목은 없지만 한번 리뷰를 해보면 이때 블록들이 이슈 때문에 클래시스 단타에서 한 3점 몇 프로 3점 몇 프로인가 2점 몇 프로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아침에 샀다가 팔자 하면서 말씀드렸었고 여러분들도 단타는 성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때 급락했었는데 하락폭이 생각보다 컸었다. 그래서 아침에 반발 매수 2월 17일 날 급락했었고 2월 18일 날 아침에 반발 이게 15분 봉이거든요. 아니 5분 봉이네. 15분도 거의 이 정도 수준 됩니다. 3개니까 아침에 2% 3% 정도 먹고 나와가지고 팔았다고 사인까지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단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뒤에 오르면 다행이고 떨어지면은 잘 팔았다 생각 들겠지만 아마 이것도 아직 들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실패입니다. 여태까지 들고 있던 거는 실패예요, 실패. 물론 다음날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17일 날 제가 이때 사료에 꽂혀가지고 팜스코랑 선진이랑 이지바이오 중에 이제 걔네 둘은 어쨌든 돼지고기였고 얘는 닭고기였거든요. 곡물 가격이 워낙 높은 숫자로 급등하고 있어서 이제 생산량을 못 맞췄대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국제 선물 시장에서 옥수수, 대두, 뭐 밀 이런 가격들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에 어,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이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료에 배합하는 어떤 그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회사다 하면서 단타로 진짜 이거 3% 먹었거든요. 3%인지 4%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하여튼 3%대인 것 같습니다. 먹고 좋다고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했죠. 오늘 전화가 왔어요. 팔았냐고. 그래서 예, 다 팔았습니다. 했더니 이제 아주 그냥 무시를 당했죠. 뭐 인간적으로 무시가 아니라 아유 뭐 종목 잘 고르면 뭐하냐고 못 판다고 이런 식으로 손님한테 꾸사리를 먹었는데 20 몇 프로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20 몇 프로인데 팔아야 되냐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게 2월 17일, 18일이니까 6,500원 언저리에서 잘 팔았다고 혼자 좋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또 거의 8,000원 부근까지 7,800원까지 갔었네요. 그리고 마침 또 댓글 제가 그래서 댓글 봤어요. 혹시나 또 가지고 계신 분 있잖아요. 우리 다 매도하고 같이 공유하고 다 마무리했지만 관심 종목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최근 조회 종목에. 그래서 이렇게 또 있는 거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며칠 상관인데 이걸 못 기다려요. 참. 뒤늦게 들어가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형주 포트 이외에 플러스 알파인데 참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근데 축하드려요. 축하드리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제가 버는 것보다 이제 원래는 직업적으로 같이 벌거나 여러분들이 버는 게 훨씬 기쁨이 크거든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조금 지칠만도 한 이제 이노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해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올랐다가 다시 빠지면서 또 우리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G 관련돼서는 KMW가 조금 오늘 주춤했어요.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약 매출이 30%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크게 하회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한 모델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여기에 펀더멘탈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것보다 하회하면서 그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5G에 대한 그 기대감이나 어떤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면된 지가 생각보다 좀 길었거든요. 아무도 지금 5G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모든 한 가지 업종이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한 가지 업종이 계속 빠질 수도 없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6월부터 9월 한 3, 4개월.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지는데 또 한 2, 3개월. 기본적으로 텀이 좀 길다고 봤을 때 이제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그 흐름부터 조금 올랐다가 아무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또 3개월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이클의 국면이 한 3개월 정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스스로 좀 위안을 드려보는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되더라도 5G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의 먹거리 가장 손쉬운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요 증권사는 아니지만 유진투자증권에서 관련돼서 레포트를 냈어요. 신규 투자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에서는 5G 주가 회복이 기대되고 실질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런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이 수급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아마 좀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팔면 또 후회합니다. 팔면 후회해요.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렇게 빠지더라도 들고 계시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서진 시스템하고 KMW인데 이상하게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들고 계시죠. 네. 저도 SK이노베이션 많이 들고 있어요. 아마 또 몰빵하신 우리 또 회원님 계시죠. 물론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몰빵했다고 해서 저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인데 저도 3천 넘게 들고 있어요. 비중이 커서 좀 걱정인데 걱정도 안 합니다. 사실 걱정 안 해요. 그냥 들고 있으면 됩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들고 있으니까 들고 있는 거에 대한 회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시고 몰빵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에 몰빵해가지고 인생 쇼부 보겠다. 근데 이제 국영수 뭐 국영수 사회과학 뭐 여러 가지 종목 여러 가지 그 과목들이 있잖아요. 국영수 국어만 3년 내내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 이게 좋은 대학 갈 수 없거든요. 골고루 해야죠. 어설프게라도. 그래야 어중간한 중위권 가는데 지금 이것만 하고 계신 거거든요. 국어만 공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다행인데 잘 되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한 과목으로 잘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용어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이런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개 나누는 게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제철 어쨌든 이제 중국 시장 회복되고 나서 기간 산업에 관련된 구리 가격도 많이 올랐고 달러가 많이 빠지면서 어쨌든 달러로 살 수 있는 그 실물 경제에 도움되는 부분들은 좀 많이 가격 싸다 보니까 어,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거든요. 전부 다 마이너스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쌍둥이로 같이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4,000원에서 25,000원 이제 매일매일 포기할 만하면 올라오고 포기할 만하면 올라오고 하는 강원랜드가 다시 한번 25,000원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높게 보고 있는데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 회복되고 나서 실물 경기 좀 돌아오면 이 강원랜드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84,800원까지. 그리고 진짜 이거 뻥 아니고 한 주 샀거든요. 한 주. 48,900원인가? 48,000 몇백 원인가에 한 주 샀어요. 한 주. 우리 같이 공유했을 시기가 여기였고 개인적으로 48,000원 오면은 산다. 그리고 49,000 아니다. 저는 49,000원이었고 이제 우리 회원님이 4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8,000 몇백 원에 샀어요. 그래서 못 사겠는 거예요. 빠질 것 같아서. 근데 한 주 샀는데 진짜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이에요. 친한 동생이 고향에서 아주 호영우지하는 동생이 주식 한다길래 현대미프로선 사서 묻어둬라 말을 했습니다. 혹시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 10년 주기 사이클에 있어서 중소형주 LNG 관련된 배를 제작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현대미포도선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값싼 노동력과 값싼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하던 중국 업체가 정부, 그러니까 군 납품용으로 국가 체제로 넘어가면서 일단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보도선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OCI 이상하게 악플 달리는 거 보면 이제 이런 오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빠지니까 또 빠졌다고 뭐라 하세요. 좀 속상합니다. 아무튼 늦게 사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OCI나 에코바이오 일단 수급이 돌아와야 되는데 수급을 기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사자마자 오르는 종목들을 기대하면 저랑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트 나누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하나씩 올라오는 재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놓고 보면 절대 손실 나는 경우가 없다고 제가 10년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한테 종목 리뷰, 시장 리뷰 해드렸고요. 어, 조급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 재택이니까 뭐 크게 많이 변동될 건 없다고 보여지는데, 혹시나 또 어떤 변화의 부분이 생기면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